좀 들어오십시오. 오늘 방금 우리 대구 광역시에 있는 우리 병원장님들과 또 의료기관장님들이 같이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오늘 이 발표하는 부분들을 대구 시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형태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의료계와 대구시 그리고 우리 모든 지역사회의 역량을 다 모아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그러한 결의를 담기 위해서 오늘 각 병원장님들 또 의료기관장님들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은 나눠드리는 이 자료 안 나눠드렸나요? 명단은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명단이 지금 고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면은 코로나19 확진자 대구 지역 발생에 따르는 상황 보고 및 대구 시민들께 또 우리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또다시 코로나19와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우선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밤사이 대구 시민 10분이 코로나19의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 환자분들은 모두 지역 의료기관들의 음압병실에 격리 입원하였고 우리 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확진자의 감염 및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번째 확진 환자는 40세로 대구 중구에 거주하시는 여성입니다. 2월 16일부터 발열과 몸살 기운이 있었던 이 환자는 새로 난 한방병원 검진센터 직원으로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4번째 환자 24세 남성 중구 거주하는 무직, 35번째 환자 26세 여성 남구 무직, 36번째 환자 48세 여성 남구 거주 무직, 42번째 환자 28세 여성 남구 거주 카페 알바, 43번째 환자 58세 여성 달서구 거주 한국 야쿠르트 근무, 44번째 환자 54세 여성 달서구 거주 직업 미상, 45번째 환자 53세 여성 달성군 거주 무직 등 이 7명은 2월 13일부터 17일 사이에 증상이 발현하였고 이분들은 병원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7명은 모두 31번째 환자가 다닌 신천지 대구교회를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8번째 환자는 56세로 남구에 거주하시는 여성입니다.
2월 15일 119 구급대를 통해 경북대병원 입원 중에 확진 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46번째 환자는 27세로 달서구 소재 W병원에 근무하는 남성으로 대구 의료원의 격리 조치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 격리 중이던 33번째 환자부터 36번째 환자와 42번째, 45번째, 46번째 환자 등 총 7명은 현재 대구 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음악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경북대 병원에 입원 중이던 38번째 환자와 44번째 환자는 그대로 경북대 음악병동 병실에 입원 중이며 43번째 환자는 계명대 동산병원 음악병실에 격리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환자들이 거주했던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구 의회 거주지 보건소, 구청과 대구시 재난대책본부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들의 상세한 동선과 접촉자 그리고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확인되는 대로 공개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월 18일 우리시의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 의료원에 입원 중인 31번째 환자는 현재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 난 한방병원은 18일부터 폐쇄 중이며 병원에 입원 중이던 32명 환자는 모두 어제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대구 의료원으로 소산 완료하였고 그중 한 명은 확진자로 판명되어 대구 의료원 음악병실에 격리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대구교회 31번째 환자의 직장인 C클럽과 킴벨 호텔은 폐쇄 후 방역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8일 31번째 환자의 발생에 이어 하루 만에 10명의 환자가 추가 확인됨에 따라 대구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을 코로나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 운영하겠습니다. 필수 업무를 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대구시 공무원을 당면한 코로나 대응에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고위험 집단의 집중관리 대응반을 운영하고 파악된 접촉자를 전수조사 1:1 면접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대책본부와 중앙정부에 호소합니다. 대구시 사례에서 보듯이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대구시와 지자체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대책단 파견, 필요한 역폭조사 및 의료 관련 인력 지원, 음악병실 확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그리고 현 상황에 맞는 대책의 전환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번 사태에 있어 대구광역시는 지역의료계 등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의 의료기관장님들과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업무 영역이나 기방별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곧바로 병원 응급실이나 외래 의료기관으로 방문하시기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가까운 간헐보건소에 신고하고 반드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주시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나 그리고 길거리에서 포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등 자기 보호를 위한 방역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된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를 주변에 전파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공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중앙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위기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지역 의료계와 방역 관련 종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분들을 많이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 지역의 대학병원장님들 또 대형병원 병원장님들이 다 와 계시고 또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간호사협회 등 단체장님들 또 의료과학진흥원장님 메디시티 협의회 회장이신 차순대 회장님을 비롯해서 의사협회 회장님 모든 의료계 지도자들과 그리고 저희 감염 전문 지원단으로 근무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에게나 또 앞에 전문가들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마이스 도동이랍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는 대구에 어제 밤 사이에 10명이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지금 뉴스에는 대구에 14명, 대구경북에 14명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 10명이 어제 32번째 확진자와 같이 다녔던 신천지 교회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에 과연 신도가 몇 명이나 되는지 어제 제가 질문했을 때 대구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구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 시민뿐 아니라 경북도에서도 오는 대구 경북 본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는 오늘 아침 8시 부 통계입니다. 아마 그 사이에 조금 변동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변동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가
확산의 진원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확진된 첫 번째 확진자였던 31번째 환자도 마찬가지이고 어제 10명 중에 7명이 신천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사람은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확진자도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신도 숫자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이 신천지 대구교회의 협조를 받고 CCTV를 통해서 31번째 환자가 예배를 보았던 2월 9일과 2월 16일 일부 예배 8시에서 9시 예배에 참여했던 명단은 파악을 다 했습니다. 100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환자들에 대한 오늘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오늘 또 아마 본인과 만났던 사람이나 본인 교회에 다녀갔던 분이 확진 환자로 되었고 발열이나 증상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나 병원을 찾는 어제가 그런 사례였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이 1대1로 파악된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집단 대책반, 특별 대책반을 만들겠다고 한 이유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1000명이 9일날 뭐 합쳐 9일 16일 이틀 합쳐서 1000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대체로 500여 명씩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 부분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의 숫자는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교회에서 거기는 출입 체크를 하는 모양입니다. 출입 체크된 것과 CCTV를 교회 쪽에서도 밤을 새워서 그 부분들을 확인해서 저희에게 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부분 시설 폐쇄 현황 현황은 지금 31번째 환자가 다녀갔던 지금 한방병원은 폐쇄를 하였습니다. 한방병원은 33명의 환자가 입원해서 이 환자들은 저는 어제 밤 12시까지 대구 의료원으로 1인 1실로 전원시켰고요. 그리고 병원 관계자분들도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병원과 관련해서 총 68명에 대한 48명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환자 1분과 그리고 건강센터 직원 1분, 2분이 확진자로 판명이 되었고 나머지 주치의와 간호원을 포함한 모든 분들은 음성으로 판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클럽, 이 31번째 환자의 직장인 C클럽, 그리고 31번째 환자가 다녀갔던 킴벨 호텔은 폐쇄 후 방역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보건소도 선별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방역 조치 후 폐쇄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폐쇄 부분들은 폐쇄 후 재개관 부분들은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과 지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W병원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폐쇄 조치가 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신천지 교회, 대구 교회 신도가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예배에 참석했다 하는 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31번 확진자의 추가 이동 경로가 혹시 더 나온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예배 당시에 어떤 환자를 포함해서 이번 확진자를 포함해서 그 신도들이 도시철도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한 적은 또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W병원과 관련해서 W병원 근무했던 직원으로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했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일주일 이상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부분들과 관련 동선은 파악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W병원에 대해서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 부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W병원 자체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의 31번째 환자는 택시로 이동했던 것으로 확인했고 그건 알려드렸습니다. 나머지 지금 환자분들의 이동 경로나 동선은 지금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에서 지금 상세인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대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1번 환자 밀접 접촉자인데 31번 환자 밀접 접촉자는 밀접 접촉자는 병원에서 48명, 그리고 기타 택시기사 등 해서 68명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준 기자입니다. 지금 그 환자 접촉자 31명 환자 접촉자 중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7명이 신천지교회 신도인데요. 추가 감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추적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는 숫자 몇 명 정도 됩니까? 우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환자가 신천지 교회 교인이고, 그리고 이 교회에 예배를 보러 병원에 입원 중에도 증상이 있는 중에도 2차례 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환자로 인해서 전파가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천지 교회의 신도고, 그리고 예배를 보았다가 참석했다고 하는 사람의 7명이 확진 환자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다고 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31번째 환자로 인해서 감염이 되었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 질병관리본부 방역단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31번째 환자를 비롯해서 확진된 환자들의 감염 경로를 지금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10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30년 전 중독돼서 가는 사람 얼마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틀 동안 1000명이라고 하셨는데 3년 중독돼서 현장을 가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제가 사실은 확인하고 오지를 못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병원에 발생했던 그 환자 한 명 혹시 31번 확진자랑 같은 병실을 썼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건강검진센터 환자도 한 명 있잖아요. 환자도 한 명 있잖아요. 직원 한 명, 환자 한 명.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병실을 지금은 제가 보건대는 그동안 같은 병실을 썼다고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후 발표에 4인 병실을 31명 확진자가 혼자 썼는데 꼭 혼자 쓴 게 아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명 썼다는 그 얘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602호실로 알려진 4인실은 혼자 썼습니다. 제가 그 어제 병원 관계자에 확인한 바로는 처음 입원했을 때는 두세 명이 쓰다가 이번이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1인실로 그 혼자 쓰도록 하고 2명은 옮겼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진 환자가 이 환자 31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을 썼는지는 확인하고 이건 확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에 추가로 그 폐쇄된 병원이 있는지 확인해 주셨거든요. 네? 추가로 그 폐쇄된 응급병실이 있는지 지금 오늘 어제 이후에 지금 추가로 폐쇄된 병원들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31번째 환자가 서울에서 만난 사람도 파악이 됩니까? 서울에서 만난 사람 부분들은 서울에서 이게 질본에 통보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중앙정부의 절실한 지원을 이제 촉구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지금 어떤 부분들이 제일 시급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인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환자들은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환자 한 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역학조사를 해야 하고 역학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CCTV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학조사는 전문 역학조사관이 해야 되는데 저희 대구시에는 유감스럽게도 2사람밖에 역학 전문 조사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에 대한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태를 지금 상황은 수시로 변하는데 지금 정부의 지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상황은. 그리고 아마 대구뿐만이 아니라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또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내 감염 확산이라는 이런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주어진 지침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대응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상 질병관리본부가 특별대책반을 마련해서 이 부분들과 대구시 그리고 대구 지역사회와 협업해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병원장님들과 오기 전에 음압병동, 가용 음압병동 부분들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이 상태로 만약에 어제부터 24시간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세로 가면은 음압병동 자체가 우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음압병동을 추가로 지금 마련할 방법은 그래 마땅치가 않습니다. 추가로 마련할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만은 전국 단위에서 음압병동을 확보하는 문제도 질병관리본부가 중앙정부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병원들도 이 여러 가지 시설 부분들을 갖추어야 좀 안전하게 환자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이동용 카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확진 환자가 있게 되면은
병원으로서는 재정적인 타격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구 지역 병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니일 내일 가리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지만은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적인 지원 부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천지 교회 7명 그 확진됐는데 그 42번째 42번 그 환자 28세 여성 카페 알바라고 했는데요. 카페 어딘가요? 여기가? 아직 그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43번 그 한국 야쿠르트 거기는 어딘가요? 그 부분들은 정확한 부분들은 지금 동선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가 밤에 파악했던 동선을 사실상 상세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혼란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방역 대책을 해야 되는데 방역 대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지방정부 지자체가 환자의 이동 경로나 이런 부분들을 임의대로 발표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는 오후 2시에 이동 경로와 그리고 공개할 수 있는 장소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저더러 지금 다 공개해 달라는 것은 정부의 지침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어제 겪었던 일부의 혼란을 또 가게 됩니다. 어제 저희가 사실은 확진 환자의 집을 서구로만 얘기했는데도 지금 그 아파트 단지에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들어가서 엄청난 항의를 저희 시가 받았고, 그리고 새로 난 한방병원에는 정말 그 방역대책반이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요청을 하고 나서야 조금 질서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이나 접촉자 관련해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그리고 좀 부족한 조사 상태에서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권고를 따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확진자의 동선과 장소 문제는 2시로 예정되어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마 2시에도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환자들이 격리를 조치를 완료하는 게 오늘 새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환자가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음압병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해야 되는 그 시간들, 그리고 음압병실을 열어줘야 되는 협의 부분들, 비교적 협의가 잘 되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동했지만, 그리고 나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역학조사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아직도 그 확진자의 이동 경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나무라신다면은 이것을 대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확진자들이 문진을 통해서 묻습니다. 그분들의 기억을 되살려야 하고, 때로는 위축이 되면은 사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어제 31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는 자기 신상이 공개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언론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들 이 조사에 사실은 굉장히 비협조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시장님 말씀 맞는데 어제 그 호텔이나 그런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방문했던 시민들이 꼭 그걸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더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10명의 그 새로운 확진 환자 중에서 그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확인을 좀 해주세요. 가장 신속하게 조사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상에 그 마스크 31번 환자가 교회 다닐 때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아니면 예배 볼 때 뭐 착용을 하지 않았나요? 갈 때는 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제 지금 가장 필요하신 게 전문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어제 행정부시장 오후 브리핑에서는 역학조사관이 3명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정 역학조사관을 못 갖춘 데가 인천하고 대구 등 3군데라고 알고 있고 1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또 2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정 역학조사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 공중보건이 자격이 되는 분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2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법적으로 갖춰야 될 역학조사관의 수는 제가 알기로는 1명이라고 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예. 원래는 2명이잖아요. 예. 그 3명이 부족한 상황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3명은 아니고 법정 역학조사관은 지금 1명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그 기능 대신하려고 네.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역학조사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평상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법정 역학조사관이 출입을 이제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 상황을 넘어섰고 지금까지 1명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 분을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정부에 이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상황은 지금 그 상황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장님 지금 그 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 대구에 지금 그런 그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현재 지역사회 전파 단계로 들어서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그리고 어제 오늘 나왔던 상황들은 지금 지역사회 확산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방역 대책이 그 현실을 반영하는 형태로 좀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북대랑 동산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응급 환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큰 대학병원 2군데가 폐쇄됐기 때문에 그 응급 환자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옆 병원장님들 이렇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 그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응급실과 관련해서 또 다른 전파의 위험이 없다면은 응급실을 조속히 여는 것이 그게 지역사회의 우려 체계를 원활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들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지역에는 음악 병동이 지금 정확하게 몇 개쯤 있습니까? 병실이? 지금 몇 개 음악병동이 몇 개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음악병동이 몇 개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얼마나 정도 오늘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집계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상으로 따지면은 48개 병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중환자나 아니면 또 다른 격리가 필요한 호흡기 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지금 이미
음압병동을 쓰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숫자가 반드시 이용 가능한 숫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해서 그런 환자분들은 다른 병실로 좀 이전 조치를 하고,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었고, 각 병원마다 병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음압병실을, 활용 가능한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병원으로 돌아가셔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해야 정확하게 몇 개가 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논의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안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전원 조치를 언제까지 하고 전원 조치 가능하면서 언제부터 이용 가능한 그러한 음악 병실이 몇 개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일단 물리적으로 4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산 속도로 치면은 뭐 맥시멈 잡아도 뭐 일주일도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대책이 안 나온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그 음압병동이 부족하게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최악의 대책이 있습니까?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태를 염두에 두고 우리 지역 단위, 대구 광역시 단위에서의 음압병동이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의 음압병동 확보를 지금 질병관리본부와 중앙정부에 오늘 또 건의했고 어제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추가 확진자 중에 중국 갔다 온 사람이나?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서는 외국력이 있는 환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하루에 대구시에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그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보건소 당으로 따지면은 안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이 최대 맥시멈 10명이라고 합니다. 10명.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하루에, 예. 그러면은 이 보건소 전체 8개 보건소로 되면은 80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병원들의 지금 선별 진료소를 이용한 것 따지면 한 100에서 120명 정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론 무리하게 하면은 대신 지금까지 많은 검사는 반드시 선별진료소와 병원 선별진료소,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병원 선별진료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들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직접 가서 검체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별진료소 그리고 이 시설 때문에 이 검사가 어려워진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 검사할 수 있는 팀들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고위험 집중 이 관리 특별 대책팀에서는 10팀의 검사 요원들을 검사 요원이 아니라 검체 요원들을 10팀을 두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천지 대구교회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확인해도 1000명이고 그 특별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점차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검사를 빨리 그 마무리를 하고 나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검사를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숫자 가지고는 최소한 10일 이상 걸린다고 보는데 그 좋은 대책이 1000명을 다 검사를 하느냐는 그 1000명과 1:1 면접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확진자의 접촉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1000명 모두를 검사 대상자,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3번 환자가 한국야구르트 소독을 되는데 이 배달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사무직입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합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자들을 지금 오늘 새벽까지 병원으로 격리시키는 게 1차적인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 부분들은 이 환자들이 보건소나 이런 데 갔을 때 썼던 1차 조사서, 그리고 우리 역학조사관들이 가능한 1차 조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 역학조사팀들이 이제 상세한 역학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어제 밤새 한잠들도 못 잤습니다. 한잠들도 못 잤지만은 그걸 역학조사까지 다 해서 아침에 9시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다 원하는 답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 부분들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1000명이 31번째 환자가 예배를 받던 층수가 4층이라고 얘기 하는데요. 4층에 9일과 15일에 각각 500명씩 그렇게 계산될 1000명이고요. 그 부분들은 일단은 그 예배 시간에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층에 다 방문하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명단을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명단의 신빙성과 또 어떻게 됐는지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은 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현재까지 파악된 의심 환자는 지금 진료 확인하고 있는 의심 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의심 환자가 몇 명? 지금 검사 중인 환자가 몇 명이에요? 그 31번과 관련된 지금 현재 검사 중인 의심 환자 총 명수.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경대병원이나 병원 관계자분께서 좀 정부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병원 관계자분께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 경북대학교 병원 정호영 병원장님. 예, 경북대학교 병원장입니다. 사실은 아까 시장님께서 모두 말씀을 간략하고 적절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 포함이 사실은 그 안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음악 격리병상, 국가지정 음악 격리병상을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만일에 환자들이 많이 늘어서 부족하게 된다면은 그 휴대용으로 일반 1인실, 일반 격리병실을 언제든 음압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런 장치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이 환자가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사실은 뭐 텐트를 쳐놓고 갈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환자분이 타실 그 음압 카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저희들은 보유는 하고 있지만은 이게 한 대 갖고 또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국가지정병상의 환자분들을 많이 받으면은 지난번 메르스 때와도 같겠지만 그때도 경험을 했지만은 환자분들이 급감을 하게 되고 계신 환자분들도 많은 분이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데 대한 병원의 재정적 손실에 대한 지원. 물론 지난번에도 그게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시급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장님, 응급실 지금 오늘 폐쇄했습니까? 예. 저거는 며칠 확인했는지. 지금 응급실을 폐쇄한 이유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열이 나고 이런 환자분들께서 바로 응급실로 오시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드려도 일단 바로 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물론 응급실 입구에서 또 어느 정도 선별 검사를 합니다만은 그때도 예를 들어서 뭐 열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다른 설사 같은 것만 있다면은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안에서 누워 계시다가 나중에 확진이 났는 경우에 그 주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사례 때문에 응급실을 폐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응급실을 폐쇄하게 되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적어도 하루 정도의 방역을 거치고 또 그리고 응급실을 폐쇄할 때는 기존 계신 응급실에 수십 명이 입원해 계십니다. 이 수십 명 입원해 계신 분들을 또 다 병실로 분산 수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에 병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신 분들이 누군가 퇴원하는 자리에 이분들이 입원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다 분산시키고 나서 그 빈 응급실을 다 또 청소를 하고 물론 그동안 있었던 그 의료진은 격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의료진은 또 3교대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팀이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 3일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그것 좀 빨리 좀 어떻게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오전 회의에 있었습니다. 대구의원 외에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의심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좀 병리 분리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대구의원 외에 좀 떨어진 장소나 어떤 병원을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좀 이렇게 보호하는 방안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시설이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원래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또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미루겠습니다. 지금 새로 난 병원 환자도 확진자가 있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지금 대구시 확진자가 몇 명으로 파악이 됩니까? 11명이요. 지금 말씀하신 건 10명인데 새로 난 병원 환자까지 포함하면 11명이잖아요. 제가 어제 첫 번째 확진자가 있었고 확진자 발생 이후에 하루 사이에 10명이 늘어서 지금은 11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8시까지였고요. 그 이후에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검사에서 양성, 음성이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검사를 3차 검사를 할 때는 24시간의 검체가 지나면 다시 검체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차 검사로 넘어간 의심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8시까지 확진 환자는 11명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파악됩니까? 그 10시 브리핑 이거는 질본에서는 지금 15명이 13명이라고 나옵니다. 누가요?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안 했습니까? 저는 병원장님들하고 이 발표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를 해서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최종적으로 통계하고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은 질병관리본부에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다시 여쭤서 혹시나 제가 착각이나 잘못해서 나가게 되면 이게 엇박자가 나고 여러분들은 그것도 확진자 숫자도 못 기억하고 있다고 또 나무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확진자 숫자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시에 브리핑해 오던 걸 못하는 확진자가 생기고 나니 못하는 이유도 질병관리부가 10시에 발표하니 질병관리본부 그 발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당초에 37번 확진자가 새로만 한방병원에서 발열 이후에 검사 권유를 몇 차례 이제 거절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몇 차례 정도 거절하신 건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방법이 없는 앞으로도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새로만 한방병원에 대해서 어떤 지금 환자가 입원 기간 중에 임의로 왔다 갔다 했는 부분들은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건 없으신지 그거는 지금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이분은 외국에 갔다 온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특히 더구나 중국을 다녀온 여행력이 없었기 때문에 발열이나 또 기침 또 일부 폐렴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권유를 무시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시간이 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제 브리핑 저하고 다시 안 하시고 오늘 다 끝장 보실 겁니까? 예,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언론 브리핑은 지금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본부로 계속해서 단일화 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께서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나 조금 미숙한 점이 있거나 못마땅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